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 시간입니다. 알무배 재밌으시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중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핵잠수함이죠. 그런데 별명이 있습니다. 바닷속의 경운기, 중국의 한급 핵잠수함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닷속의 경운기입니다. 자, 1960년대에 본격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스터전급이라고 미국이 공격 원잠, 공격용 핵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이 스터전급이 지금 현재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LA급 원잠의 그 이전 클래스예요. 이걸 대체한 게 현재 미국이 쓰는 LA급 원잠입니다. 너무 멋있죠. 뭐 연료를 갈아주고 또는 뭐 충전 또는 그 엔진을 돌려가지고 발전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일도 없이 그냥 원자로 계속 돌아가니까 너무 멋진 거죠. 그래서 당시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이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 강대국이 기본 아니냐 저 정도는. 왜냐 1959년도에 이제 소련하고 이제 갈라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하자. 소련하고 경쟁하려면은 이 정도 있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마오쩌둥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잠수함이 갖고 싶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마오쩌둥이 1965년도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시합니다. 양키랑 로스케, 러시아죠. 소련, 로스케 반동놈의 새끼들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 대량으로 깔고 있다는데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러니까 여기 있는 수병이, 물론 이 수병이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거 만들 과학자들 네가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무슨 과학자가 어디 있어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그 농민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 다 잡아 죽이고 적폐다 이거죠. 머리에 뭔가 좀 먹물 들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적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과학자가 있어야 만들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주은래, 저원라이죠. 이 저원라이 총리가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화칭 제독을 불러서 핵잠수함 한번 만들어봐 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마오쩌둥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원라이가 그걸 딱 간파하고 유화칭 제독을 불러서 너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지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대약진 운동이 완전히 이 광풍을 휩쓸어서 중국 인민들 4천만 명이 죽었죠. 제가 여기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라고 했는데 지금 인류 역사상 마오쩌둥만큼 많은 사람을 죽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숙청을 했던 또는 간접적으로 그 실정으로 인해서 죽었던 간에 마오쩌둥만큼 많이 죽인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한 4천만 명 죽었고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3,800만 명 정도 죽었으니까 합해서 7,800만 명 죽었어요. 이게 스탈린과 히틀러가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독재자였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시대였는데 이 1965년이 어떤 시대였냐? 바로 문화혁명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65년도에 핵잠수함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66년도부터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마오쩌둥이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지금 중앙군사위 주석직만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존의 마오쩌둥 밑에서 이제 딸랑이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니까 아주 약간 비판적으로 마오쩌둥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마오쩌둥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민일보에다가 칼럼 한 방을 딱 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전국에 있는 이 청년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홍위병이 된 거죠. 마오의 말 따르자 해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폐, 모든 사람들을 적폐몰이 해가지고 마오쩌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머리에 좀 뭐가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적폐몰이해서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 시대에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할 때 마오쩌둥이 뭐라고 했냐? 바로 이랬습니다. 이거 마오쩌둥이 실제로 한 워딩입니다. 히틀러가 더 잔인하지 않냐?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진정한 혁명가다. 이렇게 이 홍위병 완장을 차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홍위병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마오님께서 진정한 혁명가라고 하죠. 그럼 더 많이 죽이자.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뭐 광기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씨를 말랐어요. 자, 이 문화대혁명은요 66년에서 1976년까지 일어났는데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실각한 마오쩌둥이 청년층을 선동해서 벌인 대숙청 운동입니다. 마오를 신격화한 홍위병들이 닥치는 대로 약탈과 방화, 집단 폭행과 살인을 자행했으며 마오는 사병화된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뭐 지금 이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현재 우리 사회와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깨진 이상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참 했었죠. 자, 그런데 저원라이 백으로 유화칭이 지켜낸 원자력 잠수함 사업입니다. 이 뭐냐? 이제 이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문화 대혁명이 시작돼 가지고 뭐 공장이든 기계든 뭐 또 뭐 좀 기술 좀 있는 사람, 뭐 좀 아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이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화칭 제독이 뭐라고 하냐? 야, 막 홍위병들이 몰려왔을 때, 조선소로 몰려왔을 때 이거 마오 주석의 오른팔이신 저원라이 총리 지시를 하는 거야. 이거 방해하면 그 방해하는 놈이 적폐야. 하지 마. 거들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급 원잠을 건조하는 이 건조 현장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이 조선소 하나에서만 그 하나의 도크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죠. 조선소 내에서도 아주 많은 영역에서 거기서 부품을 만들고 그 도크로 보내주고 또 수많은 다른 공장에 있는 회사들이 그 부품들을 만들어서 다시 이 조선소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납품을 해야 될 이 하청 공장들이 불타고 박살나고 또 이 조선소 내에서도 다른 공장들이 조선소가 워낙 크니까 다른 공장들도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박살나고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이 원자력 잠수함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급 원잠은 1965년도에 잠수함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그 시기 고스란히 문화대혁명 시기를 보냅니다. 문화대혁명이 66년에서 76년이죠. 그리고는 한급 원잠은 72년도에 진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74년도에 실전 배치를 했으니까 고스란히 오롯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개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잠수함은 엉망이었던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진수하는 모습인데요. 진수식 모습이에요. 자, 대혼란 속에서 탄생한 잠수함입니다. 401 장정 1호. 이게 이제 한급 원자력 잠수함의 1번 한 번입니다. 장정 1호, 401입니다. 1972년도인데 조선소 모습 한번 보십시오. 도크는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들 전부 다 잿더미 아닙니까? 홍위병 들어와서 조선소로 불태워버렸어요. 이렇게 잿더미의 상황에서 유화칭 제독이 이거 저원라이 총리, 우리 마오 주석의 오른팔인 저원라이 총리의 지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건 건드리지 마. 해가지고 잠수함은 지켰는데 조선소 꼴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급 원자력 잠수함이 진수가 된 겁니다. 이게 뭐 제대로 물건이 나왔을 리가 만무하죠. 자, 일단 수중 배수량은 5,500톤입니다. 핵 잠수함 치고는 큰 덩치는 아니죠. 기관은 당연히 원자로죠. 가압 수형 원자로. 그리고 이제 축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장은 533mm 의뢰 발사관 6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처럼 그 수직 발사관이 있어가지고 그 SLBM을 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자로를 통해서 오랫동안 잠항하면서 미국처럼 그렇게 공격 원잠으로 쓸 수 있는 미국의 함대를 공격할 수 있고 러시아의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오랫동안 잠항하면서 이런 용도로 이제 이 한급 원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잿더미 속에서 만들었죠. 자, 그래서 무리한 독자 개발과 충분한 검증 없이 배치한 결과 바닷속의 경운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아니, 저런 상황에서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최초에는 소나도 없었어요. 뭐 소나 만드는 회사 뭐 다 박살 났겠죠. 과학자도 뭐 다 죽었죠. 그래서 소나도 없다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부랴부랴 프랑스에게 돈 주고 사서 그다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거의 뭐 땜빵식으로 이 잠수함이 나온 겁니다. 소음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급 원잠이 소음 수준이 160dB 이상이랍니다. A급 원잠이 110dB, 그리고 시에라급 러시아 110dB, 우리 한국도 쓰고 있는 독일의 209급 디젤 잠수함이 110dB, 그리고 오야시오급, 일본의 오야시오급 잠수함이 100dB. 자, 이게 어느 정도 소음이냐? 160dB는 바로 귓전에서, 귀 옆에서 총을 쏘는 거. 여러분들 바로 귀 옆에서 총 쏜다 생각해 보시면 이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그 정도로 강력한 소음이 이 원자로와 이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이 두 개 합해서 지금 나오는 소음이다 이거예요. 물론 뭐 원자로를 조금 감싸고 한 그게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원자로 옆에서 들으면 이런 소음이 난다는 겁니다. LA급 원잠의, 미국이죠. LA급 원잠의 이 110dB, 그리고 시에라급, 그리고 우리 한국도 쓰고 있는 독일의 209급 잠수함의 소음은 110dB. 이게 이제 지하철, 우리 지하철역에 있는데 다음 지하철이 다 오고 있어요. 와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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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죠. 그 소음 정도가 LA급 원잠과 우리 한국의 209급 잠수함의 소음입니다. 아니, 이 말씀 들으면 아니, 잠수함이 그렇게 시끄럽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잠수함은 이 LA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이제 소음을 일으키면서 다녀요. 원자로니까. 그런데 우리 209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을 가동할 때는 그 정도 소리 납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을 끄고 배터리로 갈 때는 그 정도 소음은 안 나죠. 그런데 어쨌든 디젤 엔진이니까, 그 엄청난 크기의 디젤 엔진이니까 그 정도 소음 나죠. 제가 잠수함의 기관실에 들어가 봤는데 소음 정말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디젤 엔진을 켜지 않고 충전을 하지 않고 물속에서 오랫동안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 그걸 자꾸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 잠수함의 그 기관실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거 바다에서 실제로 켜고 다니면은 뭐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구나. 경운기 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광고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런 소음 절대로 나지 않는 그 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그 배터리로 움직일 때는 당연히 우리 저 승용차,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굉장히 전기로 움직일 때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수함도 전기로 움직일 때는 조용해요. 배터리로 움직일 때는. 그런데 미국의 시울프급 그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 214급 잠수함이 배터리로 움직일 때 정도의 소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대단히 조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의 그런 기술이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울프급 잠수함이 그만큼 비쌌던 겁니다. 어쨌든 일본의 오야시오급 잠수함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100dB. 이게 이제 대형 트럭, 그 덤프트럭 같은 그런 엔진 소음, 덤프트럭 엔진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시끄럽죠. 그 정도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급은 옆에서, 귀 옆에서 총 쏘는 소리, 이 정도 소음이니까 이거야 뭐 내가 태평양 반대편에 있어도 들릴 기세네.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와이의 진주만에서 태평양 함대에서 마치 들릴 수 있을 정도네 라는 그런 정도의 비아냥이 미 해군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야, 한급 잠수함 그거 미리 가서 탐지하고 준비할 필요 없어. 우리 하와이 여기 있으면 걔들 출항하면 다 들려 라고 할 정도로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소음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수중 경운기의 멍해입니다. 정말 굴욕적인 일을 한번 당했는데요. 한급 잠수함 강제 부상 사건입니다. 2004년 11월인데요. 오키나와 사키시마 열도 일대의 일본 영해에 침입한 중국 잠수함이 해상자위대의 이틀에 걸친 추적 끝에 강제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중국 잠수함은 수중 정지, 디코이 사출, 심심도 자망 등 모든 방법을 쓰며 추적을 따돌리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일본 정부는 청룡화 당시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달엔 출항부터 복귀까지 약 1개월간 미일 양국에 의해 추적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 달엔에 옆에 이제 그 다렌 옆에 리순이 있습니다. 그 리순이 이 한급 잠수함의 기지였어요. 거기서 출항을 하는 것을 이미 미국이 출항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부터 이제 미행을 한 거죠. 미국의 핵 잠수함이.
뭐 LA급 잠수함이 미행을 했는지 뭐가 미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핵 잠수함이 미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한급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애초의 임무인 오키나와 옆의 사키시마 열도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 사키시마 열도는 일본의 영해였습니다. 자, 남의 나라 영해에 잠수함이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공격 행위나 다름없죠. 들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미국 잠수함이 알고 있죠. 그래서 딱 중국 잠수함이 일본 영해에 들어갔을 때 일본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구축함 출발하고 초계기 오고 헬기 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액티브 쏘나 쏘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급 잠수함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남의 나라 영해에 들어왔는데 지금 들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도망을 가냐? 이제 엔진을 끕니다. 엔진은 끌 수 없죠. 왜냐? 원자로니까 원자로는 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크류 돌아가는 거, 기관을 정지를 시킵니다. 그거라도 이제 조용히 시키려고. 그래도 아는 겁니다. 그래도 막 계속 액티브 핑 쏘고. 그래서 심심도, 그러니까 파괴심도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이제 이 물의 그 수중 압력에 의해서 이 잠수함 선체가 찌그러지는 그 파괴심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자망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기관을 정지하고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그래도 아는 겁니다. 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뭐 또 디코이도 뿌려봅니다. 나의 이 엔진음하고 비슷한 다른 디코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일본의 대담 전력들을 따돌리려고 디코이를 뿌려봤는데 그래도 쫓아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틀 동안 그렇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왜? 더 이상 부상하지 않으면 일본이 어뢰를 쏩니다. 어뢰 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 부상을 당했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이 중국 그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강하게 항의했고 왜 우리 영해에 들어왔냐? 니들이 뭐하냐? 이제 해가지고 중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말 이 강제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에게는 격침당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바닷속의 경운기 한급 잠수함이 실전에서, 이건 완전 실전이죠, 당했습니다. 치욕입니다. 치욕. 또 있습니다. 한급을 타면 암에 걸리고 기형아를 낳는다? 이게 이제 그 원자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자로가 방사능 차폐 능력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차폐의 어떤 그 수준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희한하게도 한급 잠수함을 탔던 승조원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기형아를 낳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암에 걸리는 거야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형아, 이 21세기에 기형아를 잘 놓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급 잠수함의 승조원 출신들이 이런 빈도가 높다. 그래서 야, 이거 원자로 차폐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게 한급 잠수함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정말 이 마음이 아파요. 이 한급 잠수함만 생각하면. 그래서 차세대 잠수함은 순수한 독자 개발 이제 포기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뺏기야 제맛이죠. 그래서 일단 차이나는 뺏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급 잠수함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화 대혁명 시기에 만들었고,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이 완전 풍비박산 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사람, 소련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냥 양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때 상당수가 북한으로도 들어왔고 우리나라에도 왔죠. 이때 중국이 대규모로 그 소련 군사과학 기술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러시아, 과거엔 소련이죠. 소련의 빅터3급 핵 잠수함을 그걸 그대로 소련 기술자들 데리고 와서 만든 게 중국의 095형 상급 공격 원잠입니다. 이게 한급의 이제 후계 기종입니다. 이걸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 한급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직 문제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핵 잠수함들 한급, 그리고 상급이 공격 원잠이고요. 그리고 이제 샤급, 이제 하나라, 옛날 하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그 왕조 이름을 잠수함에다가 붙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왕조는 핵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의 왕조 이름은 디젤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샤급, 이제 이게 하나라 하급입니다. 이거는 전략원잠, 이 SLBM을 갖다 붙인 전략원잠이고, 그리고 이 전략원잠의 샤급의 후계가 진급,
그리고 당급입니다. 당나라까지가 그대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한급의 후계가 상급입니다. 실제 나라로는 이 상나라가 더 오래된 나라지만 어쨌든 한급 다음이 상급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원급, 위안급, 뭐 민급, 명나라죠. 또清급, 뭐 이런 식으로 또 송급, 송나라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왕조 이름을 잠수함 이름으로 삼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상급과 한급은 공격 원잠이에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적의 함대를 공격하는 공격 원잠인데, 그 중에서 맏형인 한급이 바닷속의 경운기. 바닷속의 경운기가 된 이유는 바로 문화대혁명 시대 정말 조선소까지 홍위병들이 불태우는 그 시기에 태어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양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